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셀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 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 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셀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과 1990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35년 차가 됐네요. 저희 부부는 아들만 셋을 뒀고 모두 다 자라서 자기 앞가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에 퇴직했어요. 저는 결혼 전엔 건축회사 격리로 일했는데 남편을 만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35년을 떠올리면 눈물 없이는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저는 집 밖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면서 의심을 받았죠. 남편은 술만 마시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을 해댔어요. 그리고는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수며 주사를 부리곤 했습니다. 물론 이혼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자식들한테도 진짜 내 씨가 맞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연을 끊자고 할 사람입니다. 아이들 결혼식 때 양가 부모님 자리에 저 혼자 앉아있을 생각을 하니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라서 결혼하면 그때 이혼을 하자고 매번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방에서 뭘 녹음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그걸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소리라고 우겼습니다. 이 사람이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었죠. 심지어 그걸 가족 채팅방에 올려 저를 모욕하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의처증, 망상장애의 일종이어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치료받는 분 있죠. 근데 이게 치료의 시작은 질병의 인정에서부터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가 않으셔가지고 네.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해서 치료를 받는 분보다는 이제 치료를 안 받는 분이 더 많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치료를 받으면 사실 이혼 소송까지 안 올 수도 있긴 한데, 그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민법은 이제 840조 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연자분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어서 의심을 하면서 폭언을 하거나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네. 또 술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주사를 좀 심하게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그때마다 사연자분은 뭐 술 취한 사람 데리고 제대로 대화가 가능한 것도 아닐 테고 네. 술김에 한다는 그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들으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이 되면
이 사연자분에게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돼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남편분 몰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또 자는 숨소리를 녹음한 뒤에 다른 남자랑 성관계할 때 나는 숨소리라고 하면서 억지 주장을 부리고 이걸 가족들한테까지 다 유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의처증 증세가 이 정도까지 악화되었다면 부부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 840조 제3호 사유였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사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이제 의처증으로 녹음을 한 건데요. 남편이 사연자분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에 알 수 없는 숨소리가 녹음이 됐는데 현재 남편은 사연자분이 그 숨소리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이제 숨소리다 이렇게 우기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사연자분이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거 형사 문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보통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대화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육성이 아닌 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네.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려면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비명소리, 뭐 탄식 네. 이런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그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몰래 녹음하셨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아니므로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숨소리 이거 대화로 보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연자분의 남편은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소리라고 이제 주장을 뭐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냥 사연자분의 자는 숨소리만 계속 녹음된 파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숨소리의 경우에도 뭐 이게 뭐 한 사람의 숨소리든 두 사람의 숨소리든 그 자체로 이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남편분이 녹음기를 설치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 녹음기를 상시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겠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사연자분이 다른 사람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 녹음 파일도 분명 존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숨소리 녹음 파일 말고 그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으셔서 고소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그 가족 단톡방에 이제 사연자분의 숨소리, 그게 이제 다른 남자랑 성관계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녹음 파일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올렸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허위사실 적시? 뭐 명예훼손? 뭐 어디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 예, 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을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의견을 표명한 거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이제 사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 표현이라는 거는 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말합니다. 네. 좀 어렵죠. 예. 그 남편분이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단톡방에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숨소리 녹음 파일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녹음 파일 올리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이거 녹음 파일을 듣고 그냥 숨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냥 잠을 자면서 내는 소리 아닐까라고 이제 느끼실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만 올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조금 작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그 자체로 뭐 남편분 말을 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네. 근데 이제 녹음 파일 올리면서 남편분이 뭐 뭐월 뭐일에 아내가 상간남 누구와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직접 확인을 했고 네. 1시간 정도 집에 있다가 그 남자가 다시 집에서 나가더라. 네. 나중에 방에 설치된 녹음기를 들어보니까 숨소리가 났다. 둘이 성관계를 한 것이 분명하다.
뭐 이런 글을 이제 녹음 파일과 함께 올렸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명예훼손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또 다른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 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데 그걸 공연히 그러니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퍼뜨려야지만 그 형법상 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나는 한 사람한테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가 들은 사실을 재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한 사람한테 말한 것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돼서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연자의 경우에는 이게 가족 단톡방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다수인에게 퍼뜨리기는 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아니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남편 말을 듣고 나서도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이 도저히 뭔가 성관계로 인한 숨소리로 들리지도 않고 평소에 이 남편분한테 의처증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다면 남편 말을 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다른 가족들이 그거를 퍼뜨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는 민법에 따라서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숨소리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사연자분과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만약에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남편이 만약에 이 녹음 파일을 가족 단톡방에 이제 올렸다라고 하면은 명예훼손 될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허위 성관계 주장과 함께 이거를 올렸다라고 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